아들아, 연장 챙기자. 아빠? 도윤이냐? 오늘도 아주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바로 Your Choice 영화로 하는 밸런스 게임입니다. 이제 바뀌었어. 근데 우리 현장에 왔어. 그럼 그러네요. 내가 이렇게 볼도 이렇게 만져주고. 어때? 소름이 돋습니다 지금. 와. 오피셜로 팩트체크. 뇌피셜로 취향 저격. BTV만의 월정액 서비스 오션에서 건져올린 알짜배기 영화들만 모아. 흥미로운 비하인드까지 덤으로 얹어 전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영화를 쫀쫀하게 분석하는 기자 최정아. 영화를 신박하게 리드하는 크리에이터 리드무비 김종길 인사드립니다. 저희 최고다 오션은 오늘도 아주 재미있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Your Choice 영화로 하는 밸런스 게임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정화 씨와 제가 대결 구도입니다. 예. 잘 준비해왔죠? 왠지 이 시청자분들이 제 쪽을 조금 더 설득력 있게 들어주시지 않을까 하는 이 자신감이 생기는데요. 저도 만만치 않죠, 오늘. 예. 첫 번째 주제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더 굴욕적인 살인마는 자신이 살해한 가족한테 야금야금 계속 당하는 악마를 보았다의 장경철 대 가장 센 척하다가 더 센 자한테 찍소리도 못하고 끝나는 늑대 사냥 박종두. 와, 정말 둘 다 센캐 아니겠습니까, 센캐? 맞습니다. 신상 악마 박종두 정말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요. 각자 어필을 해볼까요? 네. 일단 악마를 보았다. 장경철은 영화 제목부터 캐릭터 이름까지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저는 지금도 벌써 소름이 돋는 그런 인물이죠. 차 빵꾸 났어요? 예, 견인차 불렀거든요. 가만 있어봐요. 내가 바퀴 좀 봐줄게요. 괜찮다는데 잠깐 바퀴를 봐주겠다네. 그냥 그 견인차 기다리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연쇄살인마 장경철로부터 약혼녀를 잃고 자괴감과 분노에 휩싸인 수연이 복수를 계획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되는데요. 이렇게 약한 척해. 이제 시작인다. 바로 여기서부터 장경철의 죽음에 가까운 굴욕이 시작되죠. 수연이 거의 죽이다시피 괴롭히고는 다시 장경철을 풀어줍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계속 이 과정을 반복해요. 심지어 점점 더 강한 고통을 주죠. 안 돼! 문 열지 마! 아, 인정입니다. 진짜 보면서 희대극악무도한 살인마가 이렇게까지 당한다고? 이런 생각을 할 정도였으니까요. 맞습니다. 개봉 당시에도 잔인하고 불편한 장면들 때문에 2차례나 제한 상영과 등급을 받았었는데요. 맞아요. 어떤 장면이 가장 그 굴욕 살인마 같아요? 가장 기억에 남는 장경철이 당하는 장면. 여기서 제가 뽑은 명장면은 수연과 경철이 비닐하우스에서 처음으로 대면해서 맞붙는 액션씬입니다. 뭐야? 혼자야? 장경철이 허대를 떨었던 거에 비해서는 생각보다 아주 쉽게 수연에게 제압되는 게 좀 황당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통쾌했던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맞아? 사이코네. 이 시나리오를 신세계 마녀 시리즈의 박훈정 감독이 썼는데요. 박훈정 감독은 인터넷 기사나 커뮤니티 등에 달리는 댓글에서 이 작품에 영감을 얻었다고 합니다. 이 연쇄살인범이 검거됐다는 기사 이런 것들을 보면 꼭 밑에 댓글들이 엄청 잔인하고 폭력적인 그런 내용의 댓글들이 좀 달릴 때가 있잖아요. 그런 댓글들을 보고 오히려 너무 통쾌하다 하면서 좋아요를 누르고 뭐 이런 맞아, 사람들이 있으니까 있지. 이런 표현들을 직접 시각화해서 눈으로 봤을 때도 과연 그런 통쾌한 기분이 들까? 이런 궁금증에서 대본이 시작됐다고 합니다. 우와. 장현실이 어떻게 당하는지도 이 영화의 관전 포인트로 본다면 좀 색다르게 영화가 보일 것 같아요. 네, 이번에는 내 차례인가? 더 굴욕살인마는 늑대 사냥의 박종두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요. 지금 이 배 안에서부터는 필리핀이 아니라 한국입니다.
박종두 씨. 영화는 극악무도한 범죄자들을 필리핀 마닐라에서 한국까지 이송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지금껏 보지 못한 극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하드보일드 서바이벌 액션 영화입니다. 입에 내가 가지고 배우 서인국 씨의 연기 변신이 돋보이는데요. 정말 의외의 캐릭터를 연기했습니다. 네, 맞아요. 첫 악역 연기 도전인데 굉장히 센 캐릭터를 네. 처음부터 맡았죠. 이 온몸에 문신을 그리고 노출까지 파격적으로 하는데요. 일단 종두를 만들기 위해서 20kg을 찌웠다고 하더라고요. 와, 이것도 굉장한 노력이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문신 어떻게 한 건 줄 알아요? 뭐 분장을 이렇게 한 거 아닐까요? 한 몇 시간 걸쳐서? 근데 그게 스티커로 붙인 거였다고 와, 합니다. 정말? 서인국 씨가 근데 스티커 알러지가 있어가지고 네. 힘들면서도 만들어진 이 캐릭터를 보면은 너무 즐거운 거야. 그러니까 배우로서 마음가짐이 되어 있는 거죠. 그리고 이 서인국 씨가요 콤플렉스로 삼배간을 얘기한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학창 시절에 좀 괴롭힘도 당했었고 오해도 많이 받았었다라고 네.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이 삼배간을 가지고 정말 특장점으로 연기를 한 그 시간들이 펼쳐지거든요. 아, 그 눈빛 너무 무서웠어요. 굴욕적인 장면은 언제 나오는 거예요? 아, 확실히 네. 나오죠. 배에서 초반에 가장 강한 인물이었던 종두잖아요. 네. 그런데 더 센 캐릭터가 등장합니다. 그게 바로 알파의 등장인데요. 배 안을 헤집어놔요. 그야말로 초토화시키는 괴물인데 그대 앞에만 서면 나는 왜 작아지는가. 좀 얘기 좀 하고 하실래요, 이런 거? 네. 네, 정말 누구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종두도 바로 끝이 나는데요. 비하인드도 있습니다. 영화 내내 한국 영화에서 근래 이렇게 피가 많이 나오는 영화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많이 역대급이죠. 나오는데 이 영화 속에서 사용된 피의 양만 해도 2.5톤. 와, 2.5톤. 와, 정말 상상이 안 되는데. 아. 제가 그 장동윤 배우를 인터뷰를 하고 네. 왔습니다. 이도일 역을 맡은 장동윤 배우가 이 피에 대해서 막 신나서 설명을 해주는데요. 피 종류가 총 4가지가 있었대요. 네. 먹을 수 있는 피, 그리고 질감이 다른, 뭐 끈적끈적, 아니면 흐르는 여러 가지 질감의 3가지 이 피가 더 있었다고 하는데요. 배우들이 이 먹을 수 있는 피는 홍삼을 넣어놨었다고 해요. 왜 입에서 꿀럭꿀럭 이렇게 나오는 게 맛있어서 드신 건가? 그럼 여기서 한번 꼽아볼까요? 더 굴욕적인 살인마는 악마를 보았다의 장경철 vs 늑대 사냥의 박종두. Your choice. 이번 게임은 내가 만약 몸이 바뀐다면 이 애니멀 체인지 속 동물 대 아빠는 딸의 아빠. 정아 씨는 만약 아빠랑 몸이 바뀐다면 어떨 것 같아요? 저희 아버지가 요즘 저보다 더 날씬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종종 오, 들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찬성. 그 점에서 오죠. 아빠가 다이어트를 잘하시더라고요, 저보다. 이 작품은 아빠와 딸의 몸이 거짓말처럼 맞바뀌면서 펼쳐지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 아빠는 딸입니다. 뭐야 이 여자? 아빠? 아빠 상태와 딸 도연이 교통사고로 서로의 몸이 뒤바뀐 뒤 아빠는 딸의 일상을, 딸은 아빠의 일상을 대리 체험하면서 서로 이해하게 된다는 전형적인 스토리라인을 가지고 있죠. 지금 뭐 하는 거야? 계단 올라갈 땐 가방으로 가려야지. 아래서 다 보인다고. 그렇게 걱정되면서 왜 이렇게 짧게 입고 다녀? 아빠는 아빠 딸이 다리 짧아 보이면 좋겠어? 아니 빤스 다 보이게 이게 뭐냐 이게. 헐. 근데 왜 이 아빠로 바뀌는 게 낫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동물보다? 지금 제 딸이 뭐 아직 3살밖에 안 됐지만 그 아빠의 일상을 이 영화처럼 대리 체험하면 그 청소년기 때는 좀 이해를 해주지 않을까. 영화 같이. 예. 따님이 이제 바뀌었어. 근데 우리 현장에 왔어. 내가 네 아빠랑 엄청 잘 지내. 이렇게 얘기도 해주고. 그럼 그러네요? 내가 이렇게 볼도 이렇게 만져주고. 어때? 지금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들어가지고. 특히 이 영화의 관전 포인트라면 두 주연 배우의 연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뭐 악역 이미지가 좀 선명한 배우 윤재문 씨가 여고생 딸을 연기했다는 게 좀 압권인데요. 새침한 표정과 말투, 과도한 리액션으로 무장한 그 얼굴, 표정 연기는 기본이고요. 이 휴대폰으로 톡을 보낼 때나
아니 이거 턱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쳐요? 딸한테 특훈 받았어. 아, 나름의 그 여고생 연기 디테일이 느껴지죠? 반대로 정소민 배우는 40대 중년의 아빠 역할을 연기해야 해서 이 팔자고름에 쩍벌을 기본 장착했고요. 그리고 맥주 따를 때 이제 거품 넘치면 막 입 나가잖아요. 이 40대 아저씨들이 할 법한 행동을 천연덕스럽게 해냈죠. 개인적으로 놀랐던 장면은 밴드부 오디션에서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불렀던 대목이었습니다. 맞아. 따뜻하게 처음에는 다른 사람이 불렀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목소리가 다르게 느껴져서. 그런데 실제로 정소민 씨가 부른 거라고 합니다. 오, 다시 들어봐야 되겠다. 네네. 이 17세 여고생 딸이 아니라 47세 아빠가 잘 부르는 식으로 불러야 하니까 그 부분까지 고려해서 연기를 해야 되다 보니까 좀 눈에 밟히는 그런 장면이었다고 합니다. 저 윤재문 씨 장면이 기억에 남는 게 있어요. 도연이 상태의 몸으로 이 선보이는 회식 자리에서의 나 혼자 댄스 장면. 그 장면 포인트죠. 와. 네. 그 요염한 표정이랑 몸짓이 정말 약간 SNL 나오는 네. 배우 같기도 하고 정말 킹 받더라고요. 윤재문 씨가 이 장면을 위해서 2주 동안 연습했다고 하는 장면인데요. 춤선이 너무 섹시하고 요염해서 그렇게 좀 디테일하게 들어가는 장면에서는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도 들었는데 디테일한 장면들에서는 그 춤을 가르쳐줬던 선생님께서 대역을 해냈다고 하고요. 이 영화 본편이 다 끝나면요. 세상의 모든 딸들이 아버지에게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는 영상편지 모음이 나옵니다. 반칙이야. 네. 아빠 사랑해. 아버지 사랑해요. 이 장면 보면 무조건 뭉클하죠. 맞아요. 네. 저는 동물을 선택을 하고 싶은데 이 동물들이 좀 속편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맞아. 특히 그러겠다. 이번 영화처럼 적재적소 원하는 동물로 바뀔 수 있다면 더욱 좋지 않을까. 영화 애니멀 체인지입니다. Outfit change complete. Enjoy yourselves. Awesome. 이 영화는 동물로 변신하는 상상을 현실로 옮긴 중국의 애니메이션인데요. 새로운 테마파크 와이드랜드가 오픈을 하죠. 이 와이드랜드는요, 아주 특별한 꿈의 테마파크입니다. 입장 팔찌의 버튼만 딱 누르면 원하는 동물로 변신을 해서 이 마음껏 모험을 즐길 수 있는 거죠. 그렇다면 정아 씨는 어떤 동물로 변신하고 싶어요? 왜 다들 꿈에서 이렇게 창공을 막 가로지르는 약간 이런 꿈 꾸지 않아요? 네네, 약간 그렇죠. 날아다니는 꿈? 그래서 저는 새로도 한번 딱 변신해보고 싶고요. 그럼 박쥐. 박쥐 어울리는 것 같은데? 박쥐 나 괜찮아. 약간 괜찮아? 괜찮은 것 같아. 소심한 주인공 빅보이와 수다쟁이 친구 레이는 거액의 우승 상금이 걸린 특별 이벤트에 참가를 합니다. We have every terrain possible, from tropical forests to icebergs and tundra. You will have to traverse all of it to win. Here we go. 사자, 독수리, 악어, 호랑이로 변신을 해서 높은 하늘에서 깊은 바다, 눈의 왕국에서 열대 정글까지 경주를 펼치지만 모험이 진행될수록 변신 동물들이 사나워지면서 참가자들이 위험에 빠지죠. 와, 정말 상상력 대박인 영화 같은데요. 그런데 빅보이 캐릭터를 보면 이 애니메이션이 중국에서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진짜 티가 나죠. 네, 누가 봐도 주인공 외모가 중국인 캐릭터인데요. 짝퉁 아이템을 파는 걸 보면서 와 이거 완전 블랙 코미디 아니냐라는 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Hey, Broseph, you want to transform? I got animals from all over. Oh yeah. No, you get lost. Galper, he tries to sell illegal gear. It's not safe. 이 애니메이션을 보는 이유는 아마 명확할 것 같은데요. 애니메이션의 그림체도 굉장히 귀여운데 심지어 또 동물이야. 곰돌이들 나오고요, 홍학 나오고요, 늑대들 나오고요. 사자로 변해서는 머리털이 풍성해져서 좋아하는 이 주인공의 모습 등 귀여운 포인트들이 아주 곳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I finally have hair and lots of it. 자, 그러면 꼽아볼까요? 내가 몸이 바뀐다면 아빠는 딸의 아빠 vs 애니멀 체인지 동물. Your choice? 마지막 주제는 은근히 고민이 됐는데요. 그나마 나은 불행은 이게 바로 주제입니다. 아, 불행 배틀 나 자신 있는데. 좀비 영화 찍다가 좀비한테 쫓기기. 바로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대. 여행 갔다가 피라냐에게 쫓기기, 피라냐 3DD. 좀비와 피라냐 모두 끔찍하지만 어쩔 수 없이 둘 중 하나로부터 쫓겨야 한다면 저는 좀비에게 쫓기는 걸 선택하겠습니다. 이 영화를 보고 그렇게 선택을 했는데요. 영화 카메라를 멈추면 안 됩니다. 이 영화는 저예산 좀비 영화 촬영 현장에 진짜 좀비가 나타나면서 시작됩니다. 우와. 어떤 좀비에게 물린 건지 알 수 없지만 이 스태프들이 하나 둘씩 좀비가 되면서 남녀 주인공이 이들 좀비들과 싸우고 추격전을 펼치죠. 그전엔 좀비가 정말 생각만 해도 징그럽고 두렵고 무섭고 그랬는데 이 영화를 보고 나니까 뭐 귀엽게까지 느껴지더라고요. 좀비가 무서운 사람들한테는 이 영화 일단 강추 드리고요.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영화 시작부터 37분 동안 단 한순간도 카메라가 눈을 깜빡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37분간 이 원테이크로 한 번도 이렇게 컷을 나누지 않고 촬영이 진행된다는 거죠. 와, 37분은 진짜 대단하지 않아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처음엔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한 번에 찍었지 하고 신기하게 감상을 하게 돼요. 그런데 너무 또 이제 컷이 안 바뀌고 화면이 계속 막 이게 흔들리는 화면이 많다 보니까 조금씩 지루해지는 감도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종규 씨는 왜 좀비한테 쫓기는 게 나아요? 일단 좀비는 같은 사람이었고 사람 출신이었잖아요. 사람 출신. 그래서 더 무서운데? 그래서 좀 이렇게 걔가 움직이는 방향에 제가 뭐 반대 방향으로 간다든지 뭐 예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데 이 37분을 꿋꿋이 버텨내면 영화는 완전 다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 영화는 3부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1부를 볼 때는 멍합니다. 멍해요. 뭐지? 그런데 2부를 볼 때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3부에서는 와 이거 진짜네? 와 찐인데? 이렇게 웃음이 터지죠. 그래서 영화를 보신 분들은 아마 공감이 되실 텐데 다 보고 나면 희한하게도 1부가 다시 보고 싶어지는 그런 작품이죠. 굉장히 뭔가 마라탕처럼 왜 마라탕 처음 먹으면 이게 무슨 맛이야? 이 얼얼하고 맵고 이게 뭐지 하다가 끝나고 나면 다음에 또 먹으러 갈까? 약간 이런 네, 느낌이구나. 맞아요. 그럼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은 뭐예요? 하나만 소개를 하자면 돌발 상황이 발생해서 감독의 부인이 평소 취미로 배우던 호신술이 있었는데 이걸 촬영 중에 마음껏 써먹는 대목이 나와요. 이 부인이 호신술을 왜 했는지, 왜 그런 호신술 즉흥 연기를 했는지 그 웃지 못할 이유는 3부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정호 씨는 왜 피라냐한테 쫓기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일단 물만 아니면 될 것 같아서. 일단 빠져나오면? 네. 하지만 이 영화 끝까지 보시면 육지도 안전하지 않게 끝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피라냐 3DD를 선택을 했는데요. 지난 2010년 여름을 강타했던 영화 피라냐 속편으로 돌아온 이 썸머 블록버스터. 제목의 이 3DD는요. 전편의 피라냐를 넘어서기 위해서 3D, 액션, 공포, 섹시 등 그 모든 것을 사이즈 업 시켜서 더블로 돌아왔다. 그래서 D가 하나가 더 붙었다라는 의미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장면 하나 소개해 주세요. 두 다리를 쓰지 못하는 펠론이 있어요. 근데 피라냐가 사람들을 습격할 때 전작처럼 피라냐를 막 공격을 합니다. 전작에서는 전기톱이었다면 이번엔 의족인 거죠.
그런데 이 장면 알고 보니 패러디예요. 플래닛 테러에서 이 좀비에게 한쪽 다리를 잃은 이 체리 달링이 의족 대신에 이 기관총을 달고 다니면서 좀비에게 막 총알 세례를 퍼붓는 이 장면과 같은 거죠. 그러네요. 그 장면 기억이 나요. 예. 그런데 제가 여러분 또 이 최고다 오션의 포스터 덕후 아닙니까? 제가 이 영화를 보게 된 이유가 바로 이 B급 포스터 때문이었습니다. 입 벌린 피라냐 속에 사람 얼굴이 보이고 그 사람이 선글라스를 끼고 있는데 그 선글라스에 피라냐 떼가 막 입을 벌리고도 막 쫓아오고 있어요. 세상에 이런 촌스러운 포스터를 이 시대에 만들었다고? 영화 B급이네요. 도대체 뭔데? 약간 이런 궁금증을 자극하는 영화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터를 보고 작품을 선택했습니다. 네, 저도 기억에 남는 장면이 있는데요. 해체되는 나무 다리를 겨우겨우 건너가는 이 장면도 굉장히 쫄깃해요. 너무 쫄깃해. 네. 엽기적인 요소를 갖췄는데 그걸 보다 보면은 막 나까지 막 아파 막 그런 느낌이 들어. 핏물로 가득한 워터파크가 끔찍하기도 한데요. 이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극복해 나갈지 궁금증을 자아내는 영화입니다. 전편을 흥미롭게 보셨다면 이번 편도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선택입니다. 그나마 나은 불행은 카메라를 멈추면 안 돼. 좀비의 쫓기기 vs 피라니아 3DD 피라냐의 쫓기기. Your choice. 오늘의 최고다 오션 Your choice. 영화로 하는 밸런스 게임을 주제로 막상막하 영화들을 만나봤는데요. 오늘 주제에 대한 기자 최정아의 무비 헤드라인은요.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한 밸런스 게임으로 준비했습니다. 뭐죠? 돈 없고 생활력 없는데 사치하는 강동원 대 다이아몬드 수저 늑대 사냥 박종부. 이거 어렵다 어려워. 와. 크리에이터 리드브즈가 뽑은 최고의 프레임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오늘 최고다 오션에서 소개한 영화들은 콘텐츠에 받아 오션에서 자신 있게 맑게 무제한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다양한 콘텐츠를 아낌없이 보고 싶을 때 리오션 가성비 좋은 콘텐츠 생활을 누리고 싶다면 어서 오션. 다음 주에도 즐거운 영화 토크 매력 속에 둥덩 빠져오션.